안녕하세요. 유영성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필수 노무 상식 중 오늘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돼서는요, 그러한 사유, 그리고 정년보장, 징계해고, 그리고 사업주에 의한 경영상 해고, 그리고 우리 근로자들이 부당하게 해고되었을 때 구제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로관계 종료 사유는요, 크게 자연면직과 의원면직, 그리고 해고,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연면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요, 자연적으로 면직된다는 건데, 근로자의 어떤 행위가 필요가 없습니다. 사용자의 행위도 필요 없습니다. 물론, 사용자는 면직 조치라는 게 필요하겠죠. 근데 사유는 근로자가 사망했을 때, 또는 정년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사직서를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사유로서 폐업이 됐다. 이 경우는 근로자들은 해고가 아닙니다. 해고가 아니고요. 사용자의 폐업이기 때문에 자연면직으로 본다는 거죠. 그리고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도 자연면직으로 봅니다. 이 계약기간은요, 근로계약기간입니다. 그래서 연봉 계약기간은 여기에 해당이 아닙니다. 두 번째, 의원면직입니다. 원했다는 거죠. 그에 따라서 면직 조치를 했다는 건데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또는 사직 의사를 표명했다. 이 사직 의사를 좀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 사직서죠. 그래서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이 사직 의사만 표명하더라도 사직에 의사표현으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대해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받아들인 것을 우리가 합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합의를 했을 때는 그 날짜가 사직 일자가 되고요. 사용자가 나는 대체 인력이 필요하다. 당신의 후임 인력이 필요하다 해서 1개월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더 근무해 달라. 법적으로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근로자분들은 좀 이해를 해야 될 겁니다. 자, 같은 의원면직인데 사업주에 의한 권고사직이 있어요. 즉, 사업주가 사직을 권고를 했다는 뜻이죠. 이 의원면직과 사업주에 의한 권고사직의 이 사직 차이점은 근로자 자발적 사직은 근로자가 먼저 그만두겠다는 의사표현을 한 거고요. 이 경우는 사용자가 먼저 했다는 거죠. 그리고 해고는 사용자의 단독행위, 일방적인 행위다 이거죠. 그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근로자 사유에 의한 징계해고와 사용자 사유에 의한 경영상 해고가 있습니다. 이 두 해고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별도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정년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죠. 우리 근로자 입장에서는 정년이 없이 평생 직장을 원하지만 사용자는 또 약간 다르죠. 자, 그래서 현재 법령에서는 근로자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60세 미만으로 정할 경우에는 60세로 간주를 한다. 즉 60세로 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55세 또는 57세 이렇게 했더라도 이 취업규칙은 무효고요. 60세로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법령은 시행일이요. 2016년 1월 1일 이때 시행되는데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2016년 1일이고요. 300명 미만 사업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2017년 1월 1일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다만 이러한 정년 보장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주 및 근로자 대표는요, 임금체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고 고용노동부는 고용지원금, 컨설팅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사용자에 의한 단독행위로서 해고가 있었죠. 이 해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근로자의 귀책 사유에 의한 부분이 징계 해고입니다. 자, 그럼 근로자의 귀책 사유로 우리가 예를 들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무당 결근을 계속한다든가 또는 다른 경쟁회사에 몰래 취업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 또는 상사의 직무명령을 거부한다든가 회사 내에서 폭행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만 그러한 징계 사유 중에서 해고는 우리가 가능하면 단체 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 이러한 노동법률의 법원, 규범의 원천이 되는 이런 법원에 규정을 해줬을 때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사용자는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준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규정이 없을 때는 우리는 그 절차가 생략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규정이 있어서 징계위원회가 개최될 때 해당 근로자는 불참을 할 수도 있고요. 서면으로 소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자체가 무효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징계 절차를 거쳐서 근로자를 징계를 해야 되는데 양정이라는 것은 어떤 징계를 할 건지 그 징계의 경중을 따지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원칙을 우리는 정하고 있습니다. 균형성, 형평성, 그리고 최우수단 회피 원칙. 균형성이라는 것은 징계의 사유와 징계가 어느 정도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 등가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일 결근을 했는데 바로 해고다. 그럼 좀 심하죠? 이게 너무 해고가 너무 심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균형성을 잃었을 때는 이거는 부당 징계가 될 수 있습니다. 형평성이라는 것은 다른 징계와 어떤 균형성, 등가성을 갖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요, 두 명이 동일한 행위를 했는데 어떤 고의나 과실인 부분에서 매우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명은 경고, 가장 가벼운. 그런데 다른 한 명은 해고. 같은 공범인데도 불구하고요. 이런 경우는 형평성이 없죠. 그래서 부당 징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우수단 회피 원칙이라는 것은 특히 해고에 대해서 인정이 되고 있는데요. 즉 어떤 징계 사유에 대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경고 또는 감봉 등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해고부터 징계를 했다. 그러면 이 원칙에 따라서 우리는 균형성을 잃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요, 이 해고의 경우에 특별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반드시 서면으로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메일이나 구두로 통보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그러나 해고 이외의 징계에 대해서는 굳이 서면으로 하지 않아도